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의상 초음파 연구회 총무 배규환입니다. 박수. 네, 공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번 주 토요일에는 그 대구 경북 내과의사회에서 초음파 현존 세미나를 개최했던 거 말이에요. 저는 부모님 팔순이라 가지고 직접 참가는 못했는데 그 이수영 원장님하고 황세진 쌤하고 우리 손준혁 원장님, 조기현 원장님, 이경명 원장님 다 참석하셔서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저희 영남의상 초음파 연구회 그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재밌는 하루를 보냈고 10월 28일에 또 우리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는 골프를 안 치시는 원장님께서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기대합니다. 재밌는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총 2개의 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범물경대연합내과 이수연 원장님의 황달 환자에서의 초음파 활용에 대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행김 연합내과 김대현 원장님께서 췌장낭성병변의 감별 진단을 위한 초음파 접근법이라는 주제를 해주시겠고 정례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수연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 좀 부탁합니다. 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강의마다 녹화해 주세요. 통화를 하시면 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물경제연합내과 이수연입니다. 제가 발표할 부분은 황달 환자에서의 초음파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김대현 원장님의 주옥 같은 강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짧고 굵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짧고 그렇게. 지난번에 쓰던 말을 그대로 땄어요. 박사로 써요. 네. 자, 내과의 바이블이죠. 해리스대 보면은 이렇게 정제스의 이제 원인은 이렇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리버에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이스트라 헤파틱, 그 빌리아리 덕트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모든 경우에서 전부 다 정제스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데요. 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나 알코올, 드럭에 의해서 헤파토사이트의 네크로시스가 유발이 되면 또 정제스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뭐 인플라마토리 이제 이뮨 디지즈로 인한 프라이머리 필라리스 콜란자이티스나 프랑스 크로닉 콜란자이티스에서도 정제스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투석 리버 트랜스포레이션 후라든지 그리고 프레그넌시 뭐 이런 경우에서도 전부 다 정제스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스트라 헤파틱 보시면은 이제 빌리아리 트리 쪽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정제스가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뭐 네오플라즈믹 경우에, 그리고 비나인, 특히 스톤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정제스 발생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보시기 전에요. 이 빌리루빈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지 메커니즘을 좀 알아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 때 기억을 조금 회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BC가 이제 디스트럭션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마크로파지에 함입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혈장 내에서 이제 언컨주게이티드 빌리루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알부민과 결합을 하여서 헤파토사이트 내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헤파토사이트 내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다이렉트 빌리루빈으로 변형하게 되죠. 이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빌리아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빌리아리 덕트 쪽으로 드레인되게 되면은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이제 빌리루빈들이 배설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빌리루빈이 올라가게 되는 이유가 이제 RBC에 문제가 있어서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 헤파토사이트에 문제가 있어도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또한 빌리아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도 모두 다 빌리루빈이 상승될 수 있는 원인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자, 해리슨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빌리루빈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리버 엔자임과 같이 연관해서 봤을 때 이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겨서 빌리루빈이 상승을 했을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빌리루빈이 올라갔을 때 특히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올라가게 되면은 헤몰라이시스나 길버트 신드롬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서 이제 올라갔겠구나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꾸 채팅을 하면 이게 소리가 안 들린다고. 아, 소리가. 근데 여기는 채팅 떠도 여기 저 사람들 보는 화면에 들립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 들립니까? 네. 하울링이 심하죠. 괜찮습니까? 지금은 마이크를 바꿨거든요. 저쪽으로 바꾸긴 했는데. 여기 어제 여기 한다고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걸 할게요. 네, 여기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자, 그럼 똑같이 빌리루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LFT에 올라간 패턴에 따라서 어느 쪽에 문제가 생겼을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빌리루빈 중에서도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헤몰라이시스나 길버트 신드롬에 의해서 올라갔을 것이라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LFT 중에서 OTPT가 특히 500 이상 상승이 했을 때라고 하면은 이제 어큐트 헤파토셀룰라 네크로시스,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로 인해서 이제 빌리루빈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때는 이제 다이렉트 또는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동일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주로 이제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어큐트 헤파토셀룰라 네크로시스에 의해서라면은 이제 LFT가 500 이상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빌리루빈이 올라갔을 때는 보통은 처음에는 빌리루빈은 정상이다가 특히 OTPT가 피크 치고 내려올 때쯤 그때부터 이제 빌리루빈이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크로닉 헤파틱 셀룰라 디스오더에서는 이제 LFT가 이제 어큐트 네크로시스보다는 좀 적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겠고요. 특히 시로시스의 경우에는 OTPT는 거의 정상에 가깝기는 하고 특히 AST 도미넌트하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이제 존디스 obstructive 존디스에서는 트랜스아미노페라제 AST, ALT는 정상이고요. 특히 ALP나 감마 GTP가 좀 더 이제 4배 이상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때도 공이 이제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올라가게 되는데 보통 이제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조금 더 많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자, 빌리루빈 상시 뒤 워크업을 어떻게 할까? 이제 빌리루빈 상승이 있다. 이 사람이 어떤 페인이 있는지, 정말 이태릭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피버들이 있는지 병리학적 검사를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간접 빌리루빈이 올라갔을 때 이제 헤모글로빈이 떨어져 있다라면은 헤몰라이시스가 있지는 않은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헤모글로빈 정상이라면은 금식 후나 아니면 이제 식사 후에 다시 한번 이제 LFT를 체크를 해서 이제 토탈 빌리루빈의 변화 여부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이제 길버트 신드롬을 진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주로 이제 직접 빌리루빈이 더 많이 상승을 한다라면 이제 리버 셀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빌리아리 트리 쪽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감별해 볼 수가 있겠고, 만약 복부 초음파 또한 정상이라면은 두빈 존스 신드롬이나 로터스 신드롬을 고려하여서 간조직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빌리루빈이 올라갔을 때보다 직접 빌리루빈이 올라갔을 때 그때 복부 초음파를 하여서 이러한 질환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빌리루빈 증가가 있다라 했을 때 셀의 문제냐 아니면 빌리아리 트리 쪽이 문제냐 두 가지를 감별을 해봐야 되겠고, 넌 obstructive 즉 헤파토셀룰러 디지즈가 있을 때는 어큐트 네크로시스인지 아니면 크론 리버 디지나 LC 쪽은 아닌지 감별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obstruct라면은 이것이 말리그넌스와 연관이 없는 경우, 특히 스톤이라든지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크린 콜란자이티스라든지 그리고 말리그넌시라면은 빌리아리 트리 쪽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콜란조시의 암플로브 가라터 캔서, 판크레아틱 캔서 또는 또 메타스테이시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넌 obstructive liver disease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제 존디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에서 보이는 이제 소노의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파토메갈리로 볼 수도 있겠고요. 리버 파렌카임은 조금 더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GB월은 시크닝이 있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콜랩스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리버의 파렌카임은 하이포 에코익하게 변하고 그에 반해서
포탈 베인들은 이제 프로미넌트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더 하이퍼 에코하게 보이면서 이 스타리 스카이스 리버의 형태를 보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양상이고요. 저희 병원 케이스입니다. 이제 남자 19세 환자였고 최근 갑자기 소변 색깔이 변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이니셜의 OTPT는 785에 598로 상당히 상승을 하여 있었고 토탈 빌리루빈은 7.2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바이럴 마커들은 이상은 없었는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리버 파렌카임은 다소 하이퍼 에코익하고 포탈 베인 쪽이 이제 좀 더 프로미넌트하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면서 스타리 스카이 어피어런스를 보이는 리버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GB는 컬렉스 되어 있기는 하죠. 또한 이제 크로닉 헤파토셀러 디스오더에서도 이제 토탈 빌리루빈이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 초기에는 정상적인 소견을 보일 수 있겠지만 점점점 진행을 할수록 간실질은 이제 고에코성으로 보이게 되고 이제 간실질 또한 이제 불규칙하고 거친 에코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또 이제 이게 크로닉 리버 디지즈에서 이제 LC로 변함에 따라서 이제 이런 스펙트럼들이 점점점 진행을 하면서 이제 리버의 시로시스에 가깝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LC 소견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노듈라리티가 좀 저명하게 보이게 되고 서페이스의 노듈라리티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버 앵글 쪽에 블런티까지 보이면서 또 이제 포탈 하이퍼텐전 때문에 이런 콜라테랄 베슬들이 좀 도미넌트하게 보이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병 케이스인데 남자 76세 환자이고요.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 환자입니다. 이제 횡설수설하는 양상이 멘탈리티로 내원을 하였고 LFT 소견에서는 이제 OTPT는 정상이긴 한데 감마지트가 다소 올라가 있고 토탈 빌리루빈 입접하는 마일드하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이분의 에코 소견에서는 이렇게 리버의 파렌카임이 아주 콜스하게 보이고 있고 또 다소 노듈라리티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레프트 리버 쪽에서는 리버 블런팅도 보이고 서페이스 노듈라리티도 같이 관찰되고 있었었고요. 그리고 슈웨이브 엘라스티브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11에서 12 이상의 헥토파스칼로 보여서 LC에 상응하는 이제 점수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옵스트럭티브 리버 디지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말리그레스와 연관이 없는 경우 그리고 연관이 있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스트라이퍼티 바일덕트 스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 환자는 보통은 이제 레프트 데쿠비스 포지션을 해서 포탈 트랙이 조금 더 스트레이팅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울이 레프트로 좀 치워질 수 있게끔 조금 더 뷰를 좋게 해주고요. 이렇게 서브코스탈 또는 엑시스 스캔에서 포탈 베인을 이제 보고 찾은 후에 이제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면서 트레이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포탈 베인 앞설 주행하는 이스트라 헤파틱 덕트를 찾게 되고요. 이게 바일 덕트인지 헤파틱 아토리인지 좀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컬러 도플러로 조금 더 DDX 하면서 포탈 베인의 바일 덕트를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트랜스퍼스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게 포탈 베인과 바일덕트 헤파틱 아터리가 미키마우스 모양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이 바로 바일덕트가 되게 되겠고 이것을 롱기투디널 스캔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일덕트와 포탈 베인이 조금 더 이제 롱기투디널하게 스캔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탈 베인 앞에 이제 바일덕트가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트라 헤파틱 바일 덕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포탈 베인과 같이 주행하는 이 문 앞부분에 이 바일 덕트가 보이게 되는데 문맥 바로 앞에 이렇게 이제 하이퍼 에코이컬 롱기투디널한 스트럭처를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일덕트 트레이싱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이렇게 하는데 원장님들께서 저도한테 조금 더 더 좋은 방법을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은 이제 서브코스탈 뷰로 이제 숏 엑시스로 저는 GB를 먼저 찾게 되고요. GB 앞에 이제 포탈 베인과 바일덕트의 롱기투드널 부분을 이제 롱기투드널 스캔으로 좀 변경을 하면서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헤파틱 덕트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컬러 도플러를 보면서 이 부분이 컬러가 띄지 않는지 확인을 하면서 바일덕트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트레이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일덕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판크레아스 헤드까지는 어떻게든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밑으로는 좀 하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이 환자는 조금 더 진행을 해서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에서 그 아래까지 주행하는 것까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바울 가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보이기는 좀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주 원장님께서 추천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게 판크레아스고 이게 바일덕트입니다. 여기에서 역행해서 한번 리버 내까지 올라가는 부분 트랙을 좀 트레이싱 해보면서 이렇게 관찰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찾기는 합니다. 네.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멀 바일 덕트의 파라미터 이제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지 늘어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노멀 다이아미터는 이렇습니다. 이제 인트라 헤파틱과 익스트라 헤파틱 나누는 기준은 여기쯤인데요. 커먼 헤파틱 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가 바로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로 분류를 하고 와이트 헤파틱 덕트, 랩텍이 분지부부터는 이제 인트라 헤파틱 덕트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브랜치는 2mm 미만이 정상적인 크기이고 세컨드 브랜치는 1mm 미만이 이제 정상적 크기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트라 헤파틱 덕트에는 이제 프록시말은 5mm 미만, 디스탈은 6mm 미만이 정상적인 파라미터를 보고 있는데 올드 에이지는 시나리오 체인지 때문에 이제 바일덕이 좀 늘어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8mm 미만이 정상적인 범위이고 폴리시스텍토미 한 이후에도 이게 바일덕이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이것 또한 10mm 미만이 정상적인 범주대라고 합니다. 바일덕트 딜라테이션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어떤 원인으로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겠느냐 보시게 되면은 이제 obstruction과 non-obstruction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존디스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이제 obstruction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스톤 때문에 그리고 스트럭처가 있어서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스트럭처라고 하면은 이 네오플라즘 때문에 또는 인플라메이션 때문에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오플라즘이면은 이제 바일덕트에 옵스트럭션 유발할 수 있는 콜란조시에는 암필로바터 캔서, 판크레아틱 캔서 등등이 있겠고 인플라메이션이럴 경우에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인 PSC라든지 그리고 파라사이트 그리고 에이즈로 인해서 등등이 스트레치를 유발하면서 존디스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일덕트 스탄, 인트라 헤파틱, 익스트라 헤파틱 둘 다 빌리루빈을 상승시킬 수가 있겠는데 이게 박선우 원장님 케이스인데요.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 스톤이 관찰이 돼서 이렇게 스톤이 왼쪽에 이렇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바일 트랙의 스톤의 경우에는 이제 음양 음영을 동반한 강한 에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섀도우로 관찰을 볼 수가 있겠고 초기에는 담관 확장이 없을 수 있기는 하고요. 담낭 담석에 비해서는 에코가 조금 더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트 페이지 때는 말초 담관의 확장이 도미넌트하게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라메이션으로 인해서 빌리아리 트랙의 스트렉처를 유발함으로써 이제 존디스가 발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PSC라든지 빌리아리 쪽의 파라사이트 때문에 그리고 에이즈의 콜란지오패스 때문에 판크레타이티스나 아니면 그쪽 부분에 라디에이션 또는 케모세라피로 인해서도 빌리아리 스트렉처가 유발이 되면서 바일덕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존디스가 유발될 수가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스크로닉 콜란자이티스는 이제 인플라메이션으로 크로닉하게 진행됨으로써 빌리아리 이런 스트렉처가 유발이 되게 되고요. 결국에는 리버 페일리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데 이런 빌리아리 트랙 쪽의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일부는 딜라테이션 되고 일부는 스트렉처가 유발이 되면서 이런 연좌 양상의 빌리아리 트랙을 보이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고요. 80%에서 P양카가 양성이라고 합니다. 아까와 같이 이런 빌리아리 덕트가 딜라테이션과 스트릭처가 반복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BDD 패턴으로 이제 빌리아리 트랙이 관찰되게 되겠고 이번에 MRCP나 ERCP에서 특징적인 소견이고 초음파 소견에서는 이 빌리아리 덕트가 늘어난 부분과 또 늘어난 부분 쪽에 이런 데브리들이 쌓이면은 이런 양상의 초음파를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빌리아리 파라사이트에서도 빌리아리 덕트가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간흡충이라든지 간질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것 때문에 빌리아리 덕트가 늘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남자 69세 환자이고 헤비 알코올릭스로서 검진 초음파로 이제 초음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의 OTPT나 토탈 빌립은 솔직히 정상이긴 했었고요. 에오지노필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고 IgE 또한 99.9로 약간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간 뭐라고 하죠? 이게 간흡충 안티바디 음성이기는 했었었는데 이분의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포탈베인 앞쪽으로 빌리아리 덕트가 전체적으로 다 늘어나 있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커먼 헤파틱 덕트 또한 늘어나 있었고요. 이분이 CT 소견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인트라 헤파틱 그리고 익스트라 헤파틱 커먼 바이리 덕트까지 모두나 늘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옵스트럭션 유발하는 메스는 관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 판독이 파라사이트 인펙션 아니냐라고 되어 있었고 저 또한 이제 에오지노필도 올라가 있고 해서 플라직 판테를 처방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이분은 아직까지도 좀 미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일 트랙에 이제 네오플라즘 때문에 이제 존디스가 발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콜란주시라든지 암필로바터 캔서, 판크레아틱에서 메타스테이시스 모두 다 유발이 가능하겠고요. 갑작스러운 보통으로 내원했었고 이제 OTPT는 정상이었었는데 감마 GTP, ELP는 상당히 올라가 있었고 토탈 빌리빈은 마일드하게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초음파 소견을 보시면은 라이트 로브는 정상인데 레프트 로브가 좀 이상하죠. 레프트 로브 쪽에 빌리아리 덕트도 다들 늘어나 있었고 하면 라이트 로브는 매우 정상적인 소견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동영상인데요. 보시면 레프트 로브 쪽에서는 빌리아리 덕트가 모두 다 늘어나 있는 이런 양상인데 이쪽 라이트 로브는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초음파에서 메스 소견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CT는 이거 있습니다. 미스가 보이시나요? 거기 약간 저좀 내리시면 저 생각해요. 거기 월 자체가 돌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레프트 메인 덕트에 콜란주시였고 커먼 헤파티 덕트를 인볼브 했었고 주변에 이제 림프노드 베타까지도 있는 환자였습니다. 또 이분은 이제 한 달 전 혈액 검사에서 LFT 이상 소견으로 내원하였었고 OTPT도 상당히 올라가 있었지만은 감마 GTP, ELP가 더 많이 상승되어 있었고요. 토탈 빌리빈 7.6로 상당히 높죠. 이분의 초음파 소견이었었고 라이트 로브나 이제 레프트 로브 둘 다 이제 인트라 헤파틱 덕트 딜라테이션도 관찰되었었고 커먼 헤파틱 덕트 또한 딜라테이션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CT 파인딩이고요. 데스가 보이실까요? 네, 이번에 판독은 이제 CBD, 디지털 CBD 캔서였는데요. 이건 이따가 다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남자 70세 환자이고 감마 GDP가 도미넌트하게 올라가 있었고 빌리루빈은 7.4도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도 박선호 원장님 케이스인데 저는 아까 그 CBD 캔서는 솔직히 트레이싱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박선호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빌리아리 덕트 내에 베스 가지고 트레이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CBD 캔서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자, 남자 66세 환자고 소화불량 오심 증세로 내원했었고 OTPT도 조금 올라있지만 이제 감마 GDP가 상당히 올라갔었고 토탈 빌리루빈 14.3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되고 있었습니다. 이분의 초음파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번에 다양한 크기의 하이프 에코익한 메스들이 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떤 메스는 타겟 사인까지도 관찰되었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메타스테이시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초음파 소견이고 판크레아스입니다. 필드 쪽에 굉장히 큰 하이프 에코익한 메스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CT 영상은 없고 이제 판크레아트 캔서 리포메토로 인한 빌리루빈 상승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서머리 하겠습니다. 자, 그 토탈 빌리루빈 올라갈 때 LFT 패턴의 이제 이상 패턴을 파악해서 이게 헤파토셀룰라의 문제인지 빌리아리 트랙의 문제인지 감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 초음파로서 이것을 한 번 더 컨펌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옵스트럭티브로 진단이 된다라면 CT로 해당 병변을 확인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원인이 뭐였죠? 첫 번째 케이스 누군가 아큐트 헤파타이티스. 예 어큐트 헤파타이티스인데 헤파타이티스인데 네. 원인이 바랄 마크도 다 내가 바이럴 ABC 다 네가티브니까 뭐 드럭이나 뭐 다른 뭐 원인이 네. 이분 제가 봤는데요. 그 LFT 상승했는데 뭐 약물 복용력도 없고 최근에 뭐 URI 심턴도 없고 한약이나 뭐 술 이것도 다 없었고 바이럴 마크 다 엄청 나왔는데 잘 들립니다. 팔로 가는데 금세 떨어지길래 대학병 골랭이보다 그냥 좋아지는 확인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지는 확인해가지고 대사 5컵을 중단했던 것 같아요. 혹시 EB 바이러스를 이건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비형일 가능성이 안 있을까요? 비형 간염도 보면 갑자기 네. 안티젠이 잘 안 나왔다는 수도 있는데 근데 비형 간염이 이 정도까지 리버 LFT 올라가는 경우 드물고요. 이게 토탈 빌리루빈 7.2까지 올라갔다라면 아마 OTPT가 상당히 많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한 1, 2주 정도 지나서 왔다라면 이제 IgM은 음성이고 그렇죠. IgG가 양성이 경우가 있어. 그렇다면 이제 헤파티티스 A가 아니었을까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A 가능성이 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좀 추정을 해본다. 19살 남자니까 네. A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A가 만약 이 사람이 이제 예방 접종을 안 했다라면은 안 했고 IgA가 G가 이제 헤파티 A, IgG가 양성이라면 그걸로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 네. M이 음성이고 아마 네. 그것도 있지. IgG G를 했으면 검사를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예, 맞네. 예, 그럼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